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드리그, 그리고 카마빈가, 그리고 리디거, 그리고 맨디, 그리고 이제 밀리탕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뭐 호드리거, 뭐 카마빈가, 뭐 리디거까지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결장자가 많은 그쪽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인 지금 스타라벨트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좀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봤네요. 자, 우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FA컵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연장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아쉽게 우승을 차지 못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레알이 이제 리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후반에 이제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연장전까지 좀 끌고 좀 지고 말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더더욱 이제 좀 레알한테 있어서는 FA컵 결승이 좀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지만, 자, 그래도 현재는 뭐 이제 리그 2위로 이제 1위 뭐 바르셀로나와는 승점이 뭐 이제 7점 차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레알이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이긴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바르셀로나와 4점 차까지 좀 좁히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승 경쟁을 이제 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레알 입장에서는 남은 이제 리그 잔여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미끄러지기를 좀 바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확실히 이렇게 우승 레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승리가 필요한 거죠,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아쉽게 1점 차로 지거나,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좀 3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나름 좀 이제 접전을 좀 경기를 좀 치르면서 나름 좀 기대 이상의 모습 보였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이기도 했죠. 네. 물론 이제 직전 뭐 비아레알전에서는 비아레알이 좀 퇴장 이슈로 인해 이제 좀 수적 열세 좀 넣었긴 했지만 뭐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레알이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네. 그래도 경기를 좀 전체적으로 주도를 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가 지금 취약한 아무래도 셀타비고다 보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레알이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이제 주로 득점 기회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거죠, 셀타비고다 보니까 이제 측면 전개가 좋은 레알이 좀 측면을 좀 통해서 더더욱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한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다방면에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역시 뭐 최근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지금 레알이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셀타비고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역시 뭐 주로 좀 빠른 역습을 통해서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레알이 좀 주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양상 좀 공격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지금 셀타비고가 뭐 현재 좀 7위로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레알과는 체급차가 많이 나는 거 사실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셀타비고라는 팀 자체는 이제 수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제 아무리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 좀 레알 마드리드가 좀 상대라 해도 더더욱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팀은 지금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좀 더 이제 실점 위험이 더 큰 팀은 역시 이제 셀타비고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5년 가까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매번 이기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승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인 좀 바르셀로나를 좀 추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최근 뭐 이제 셀타비고 좀 기세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레알 상대로는 많이 좀 열세인 거는 좀 사실이라고 보고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는 또 역시 굉장히 좀 급하다 보니까 이런 뭐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레알이 잡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레알 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쪽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대 이제 트벤테 경기. 자, 우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현재 라모스가 결장 중이거나 좀 트벤테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3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 중으로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전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살아난 그런 좀 스파르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반해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년 가까이 원정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원정에서의 좀 성적을 좀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벤테가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원정에서 종종 승리를 거뒀지만 리그에서만큼은 유독 원정 승이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좀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많이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트벤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트벤테가 원정에서는 특히 이제 중원에서의 좀 힘이 안 좋다 보니까 장악력이 대체로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에 반해 이제 최근 이제 스파르타의 좀 중원 장악력이 이전보다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스파르타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경기를 좀 주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현재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또한 이제 트벤테보다는 스파르타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좋은 좀 밸런스를 좀 통해서 더더욱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스파르타보다는 트벤테 뭐 경기력이 더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최근 행보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스파르타의 경기력이 더 좋은 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현재 뭐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제 트벤테의 그런 원정 약세까지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제 스파르타가 더 유리한 매치업은 맞지만, 문제는 이제 스파르타가 트벤테 상대로 지금 4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 스파르타가 좀 잘 나간다고 해도 좀 트벤테 상대로는 매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좀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도 이제 트벤테만 만나면은 매번 좀 저조한 경기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압도적인 좀 상승적인 면모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네, 그렇다고 뭐 트벤테가 지금 원정에서 이제 이길 만한 그런 좀 사이즈가 나오는 경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트벤테가 뭐 열세인 상승을 깨고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이런 약간 경우를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햄무나 무승부 쪽에서 선택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르타 햄무 쪽으로 가져가거나 그럼 뭐 상승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뭐 무승부로 끝나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햄무와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럼 언더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파르타 햄무와 무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햄 대 토트넘 경기. 자, 현재 이제 웨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토니오 그리고 서머빌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에드손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손흥민 선수를 좀 비롯해 소랑케, 그리고 메리스, 그리고 베리발, 그리고 드라고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베리발까지 좀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훨씬 더 커진 그좀 토트넘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웨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러면서 현재 이제 리그 이제 17위로 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웨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매번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영입을 알차게 해서 이제 상위권에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좀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전력 대비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감독 교체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뭐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좀 거두면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좀 웨스트햄의 그런 좀 시즌은 상당히 좀 뭐 실망스럽다고도 약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리그 16위로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이제 최악의 행보를 좀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유로파 리그는 결승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제 여전히 좀 희망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다음 시즌 좀 챔스 진출이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유로파 리그에 지금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리그 경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데 괜히 무리해서 이제 주전 선수들을 좀 출전시키다가는 추가 부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리그에서는 뭐 로테이션 위주의 라인업 기용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뭐 토트넘의 좀 뎁스도 많이 얇아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비록 이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에서 보데글림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2점차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이제 2차전 홈 보데글림트 상대로 2점의 리드를 좀 지킨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데글림트 원정 경기에 훨씬 더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의 좀 토트넘의 좀 라인업은 뭐 거의 좀 2군에 좀 가까운 좀 라인업으로 나와도 좀 할 말 없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뭐 좀처럼 뭐 승이 없는 좀 웨스트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그래도 토트넘 상대로는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끊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웨스트햄 승 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웨임승의 3.5 기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인데 뉴캐슬. 자, 현재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앙 페드로, 그리고 루터, 그리고 웹스터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엘린턴, 그리고 루이스 홀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었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최근 뭐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한번 끊겼지만, 이제 이후에 입스위치 상대로 좀 대승을 거두며 연패로 이어지진 않았고, 계속해서 지금 뭐 챔스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뉴캐슬도 이제 좀 남은 좀 잔여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낸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네,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최근 네, 뭐 전지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좋은 득점 기회를 곧잘 창출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러다가는 뭐 충분히 좀 양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낼 만한 경기고, 그리고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만한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브라이튼보다는 뉴캐슬의 공격 전개가 더 좋으면서 패턴이 다양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브라이튼에 비해 뉴캐슬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수 방면에서 뉴캐슬이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바탕으로 그래도 뉴캐슬이 경기를 주도하며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경기가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 해도 이제 뉴캐슬이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등 모두 지금 뉴캐슬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캐슬 승에 2.5 오바로 접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이제 랑스 경기. 자, 현재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카제트 그리고 이제 누아마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거 좀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풀백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양 팀 다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 상대로 연장전 끝에 좀 패배하면서 이제 유로파리그 8강에 좀 탈락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렌 상대로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챔스권 팀들과는 승점 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맨유 상대로 이제 좀 깨진 거는 리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충분히 좀 챔스 진출도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리그에 더 좀 집중할 그런 좀 상황이 된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주축 미드필더들이 대거 빠진 오세를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한 원정 오세를 상대로 랑스가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했고, 되려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대량 실점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그것도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그쪽 랑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리옹이 좀 중원 싸움에서는 이제 오히려 점에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자, 그리고 그런 약간 뭐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오히려 좀 통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가져가면서 이제 리옹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물론 뭐 라카제트가 좀 빠진 거는 리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 뭐 라카제트가 없음에도 공격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갈 만한 요소가 좀 많다 보니까 랑스에 비해서는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지금 뭐 이제 리옹뿐만 아니라 좀 랑스도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격에서 더 기대치가 높은 팀은 당연 좀 리옹이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리옹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홈에서의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직전 경기 그리고 랑스의 수비가 완전히 박살난 걸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랑스의 그런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수비를 리옹이 좀 곧잘 좀 공략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그쪽 리옹과 달리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좀 불가능해 남은 리그 경기가 큰 의미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양 팀의 좀 동기부여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뭐 동기부여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홈 리옹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리옹 승쪽 보는 경기.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리옹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피오렌티나.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디발라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또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좀 수비수 두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좀 로마에 비해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피오렌티나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우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인터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값진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전만큼 로마의 좀 득점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여전히 이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9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2, 3일 전에 컨퍼런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베티스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현재 뭐 양 팀의 승점 차는 단 1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챔스권 진입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 경기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두 팀 다 전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로마와 달리 이제 피오렌티나는 이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베티스와 컨퍼런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지금 이 경기에만 포커스를 두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로마에 비해 피오렌티나가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로마가 홈에서 5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 모두 이제 홈 로마가 더 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물론 지금 피오렌티나가 비록 직접 베티스전에서 좀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뭐 홈 로마 상대로는 피오렌티나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4강전을 치르러 이제 스페인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체력적으로도 이제 열세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체력적인 열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로마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마가 최근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뭐 이긴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상황과 그리고 홈 로마의 그런 좀 강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좀 로마가 이제 열세인 상성을 좀 깨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건 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로마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괴체가 결장 중이다. 요 정도 추가로 이제 설명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홈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이제 챔스권에 있었지만 현재는 6위권 밖으로 좀 밀려나 유럽 대항전 진출 여부도 이제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마인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좀 패배해
이제 유로파 리그 8강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제 리그 좀 3위를 좀 유지 중으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뭐 현재 좀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은 이제 충분히 좀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뭐 마인츠가 상승세를 좀 탔을 때는 압박이 좋으면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매끄러웠고, 그리고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리커버리도 좀 좋다 보니까 라인이 좀 올라가 있어도 빠르게 수비 진영을 좀 갖추며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좀 마인츠가 좀 상승 좀 탔을 때는 이제 공수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기만의 좀 강점이 잘 좀 부각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럴 때와 달리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인츠의 이런 강점들이 많이 좀 사라지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인츠의 그 이번 시즌 전술 자체가 체력 소모가 이제 대체로 큰 전술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퍼지는 모습도 좀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팀들 상대로는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이 좀 끝나갈 때가 되니까 마인츠의 체력 이슈가 뭐 더더욱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좀 마인츠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 안 그러고 공수 밸런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레벨 등 프랑크푸르트가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프랑크푸르트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요소가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기세도 많이 올라온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프랜스 쪽으로 전하는 경기. 자, 언어반은 네, 솔직히 뭐 이 경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확실히 뭐 지금 마인츠가 이제 좀 체력적인 부분에 그런 좀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약간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많이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마인츠의 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지금 오바를 그것도 1.4대 그런 좀 오바 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뭐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한번 뭐 언더까지도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 브렌트포드 대 이제 이제 맨유. 자, 그리고 이제 맨유 역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현재 뭐 리그 하위권이긴 하지만 유로파 리그 이제 4강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강 1차전에서 그것도 빌바오 원정에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뭐 결승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맨유 역시 지금 이제 리그에서 얻을 게 없다 보니까 괜히 좀 무리하게 좀 주전들을 좀 기용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은 그좀 맨유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 브렌트포드가 이제 좋은 결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부포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렌트포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이제 앙제. 자, 이것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낭트 승쪽 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지금 현재 양 팀 다 이제 경기 템포가 좀 대체로 느리고, 그리고 두 팀 다 좀 최근 거의 뭐 유슈팅을 잘 기록을 못할 정도로 득점기에 창출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두 팀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저득점 양상 언더보는 경기로까지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낭트 승의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빌바오.
자, 물론 이제 빌바오가 직접 뭐 맨유전에서 3대 0으로 좀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현재 좀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뭐 소시에다드에 비해서는 여전히 기대치가 크고, 그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차전에서 3대 0 대패를 좀 당했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 네 이제 뭐 유로파 리그 뭐 이제 2차전보다는 오히려 그냥 리그에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도 더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제 빌바오가 이제 리그에 더 힘을 쓴다는 좀 전제하에 빌바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언어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